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무한한 호기심의 원천입니다. 2018년 3월 우주를 사랑했던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매우 저명한 과학자였으며 수많은 대중서들을 집필하여 과학의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한 인물이죠. 호킹은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연구와 강연과 집필을 쉬지 않았던 대단한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킹의 마지막 책인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 2019년 1월 한국어 번역판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의해 호킹 박사가 자신의 연설, 인터뷰, 에세이 등을 편집하던 중에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의 과학자 동료들, 가족들, 호킹 재단이 힘을 모아 완성해 결국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겠네요. 제가 과학자로서 호킹 박사의 업적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을 이겨내야 하는 내적 도전, 과학 분야에서 연구자로서 극복해야 할 외적 도전 모두를 훌륭하게 성취했으니 인간적 용기와 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호킹의 대표 대중과학서인 시간의 역사는 무려 4년 이상 영국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기후변화, 핵전쟁,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준 스티븐 호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책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매우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계속 책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10가지 거대한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답게 질문의 스케일도 엄청납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신의 존재, 우주의 시작을 비롯해서 상상력을 펼쳐 토론하는 외계인의 존재, 타임머신의 가능성, 블랙홀의 내부, 우주로의 이주, 인공지능의 미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두 명이 호킹을 기억하면서 쓴 서론을 지나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호킹 박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 같은 글이 한 챕터 실려 있습니다. 책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그가 어떤 삶의 궤적을 지나왔는지 볼 수 있어 저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들만 선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호킹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질, 에너지, 공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와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주는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구덩이를 파면 옆에 흙을 쌓은 언덕이 생기듯 빅뱅 때 에너지라는 언덕이 생기면서 음의 에너지라는 구덩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의 에너지는 우주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창조자의 존재와 행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존재하고 행위의 인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는 데에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게 호킹의 주장입니다. 창조주를 상정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러나 한마디 보태자면 저는 종교가 충분한 과학적 결과물을 부정하거나 과학적 탐구가 덜 된 영역에 함부로 교리를 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호킹의 비판은 분명 적절합니다. 그러나 종교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허황된 만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차갑고 공허합니다. 과학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인 우리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 인생의 목적, 사랑의 깊이, 정의와 평화와 같은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킹은 세 번째 질문에서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SF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들이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는데요. 하나는 미래의 생명체가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DNA 기술의 발달로 생명체의 수명을 크게 늘린다 해도 DNA 기반의 생명체는 생명 주기가 매우 짧다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전자 소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명 형태가 DNA 기반 생명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계 생명체는 어떨까요? 생명체들이 우주 어딘가에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호킹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질문은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시간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시간여행이나 웜홀을 통한 공간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래에서 현재로 여행 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시간여행의 이론적 가능성과 논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설들이 소개됩니다. 이론 물리학인 끈 이론, 우주가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M 이론 등이 설명되는데요.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요약할 수가 없네요.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끈 이론, M 이론 등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과학 이론을 몰라도 영화 인터스텔라가 재미있는 것처럼요. 일곱 번째 질문,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호킹은 지구의 심각한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 통제를 벗어난 기후의 변화 등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에게 상존해 있습니다. 셋째, 소행성 충돌은 확률적으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킹은 인간이 지구에만 머무는 것은 무인도의 조난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 호킹은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을 압도할 무언가가 창조되는 사건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자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I의 목표와 인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행 능력이 뒤처지는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이며 인간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의 발전 능력과 그것을 사용할 인간의 지혜 사이의 경쟁입니다. 지혜가 이길 수 있도록 인류가 함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력 때문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자. 책을 덮으면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문학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마음은 1초 만에 사라지겠지만요. 책을 덮은 뒤에 나의 우주는 어디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실제 우주가 아닌 나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원천은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봤다는 말입니다. 삶이 바쁘더라도 하늘을 그리고 주위를 바라봅시다. 그곳이 여러분의 세계, 당신의 우주입니다. 히그스 입자는 그 존재가 처음 제안되고 48년 후에 검출되었고 중력파는 제안되고 40년 후에 관측되었습니다. 호킹이 제안했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의 결합인 양자 중력 법칙도 언젠가 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킹 박사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주를 돌아다니는 밝게 빛나는 별이 되셨길 바라며 추모의 마음을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